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월 16일 화요일입니다. 자, 오늘 이데일리 신문 나온 내용들 좀 보겠습니다. 오늘 어제 장 생각을 하면 오늘도 사실 증권 얘기를, 주식 얘기, 시장 얘기 중심으로 또 기사들을 피킹을 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제목 보죠. 미국발 돈줄 잡았다. 불붙은 코스피에 미국발 돈줄. 외국인 매수세 얘기죠. 표 바로 한번 보시죠. 올해 월별 외국인 순매수 추이입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작년 8월부터 올해 4월까지는 9개월 연속 순매도 랠리였죠. 그러다가 이제 5월 달에 2조, 그다음에 6월 달에 어쨌든 조금 더 샀죠. 그다음에 7월에 3조 넘게 샀다가 아시는 것처럼 8월에 2조 정도 좀 조금 순매도를 했죠. 1조 좀 정도. 그러다가 다시 이제 이번 달 들어서 5조 2,800억 원.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지금 이번 달은 한 2주 조금 더 지난 거죠, 대략. 그러니까 거래일수로 한 2, 3일 정도 됐는데 벌써 5주 넘게 사고 있다. 이 차이가 좀 있는 거죠. 이렇게 되면 이 분위기가 또 FOMC 이후에도 외국인 순매수세가 지속된다라고 전제를 한다 그러면 글쎄요, 이번에 9월 달은 6조, 7조 이상으로도 갈 수 있다. 충분히 좀 볼 수가 있는 거죠. 물론 FOMC가 변수긴 합니다. 그 얘기는 나중에 말씀드리는 걸로 하고. 외국인들에 의한 이 랠리가 지난 6월, 7월에 의해서 좀 다시 한번 리바이벌된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이달 들어서만 했고 특히 근데 좀 외국인들의 사는 종목은 좀 제한적이긴 하죠. 전기전자, 특히 이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두 종목에 전체 순매수액의 80% 가까이를 집중을 좀 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1조 한 7천억 정도, 하이닉스가 2조 한 3천억 정도 좀 되고요. 외국인들이 국내 주식을 사는 이유, 일단 정책 수혜의 일부분이 다시 좀 되살아났다는 게 국내 입장에서 봤을 땐 제일 크고, 두 번째는 이제 금리 인하 기대감. 이 금리를 인하한다는 건 시장 유동성이 확대가 된다는 얘기가, 유동성이 두른다는 얘기가 좀 되는 거고, 또 미국이 금리를 내린다라는 거는 필연적으로 달러와의 약세를 가져오죠. 달러와 약세를 가져오면 당연히 상대국 통화는 가치가 올라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외국인들이 투자하기가 좋아지는 환경이 되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원달러의 원화의 가치가 올라가서 환율이 떨어지게 되면 외국인들이 국내에 들어올 때 환차 이익까지 얻을 수가 있기 때문에 당연히 국내 주식 투자하기가 더 용이해지는 상황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까지 좀 감안이 됐다. 충분히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제 앞으로 코스피 또는 코스닥 이 두 시장이 더 가느냐 마느냐의 가늠자는 역시 외국인의 수급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역시 이제 이번 주에 있는 FOMC 결과 이게 시장에 예상하는 수준대로 갈 것이냐, 그렇지 않을 것이냐 이 부분에 따라서 외국인 수급에 좀 변수가 좀 크게 될 수 있을 것 같고, 또 하나는 채권 시장으로, 그러니까 기준금리가 내려가게 되면 채권값이 올라가게 되니까, 금리가 떨어지면 채권값이 올라가게 되니까 유동성이 이 채권 시장에 조금 더 들어갈 여지도 분명히 있다라는 점, 이런 부분들도 있긴 합니다. 근데 사실 금리가 내려가게 되면 위험 자산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지다 보니까 여전히 주식시장이 강할 수 있다, 이런 기대감 당연히 가져볼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시장 관련해서 하나만 더 좀 살펴볼 거는, 오늘 이제 이데일리에서도 별도로 기사를 발간해서 코스닥 얘기를 따로 하던데요. 코스피에 비해서 코스닥이 여전히 좀 소외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거죠. 코스피가 지금 올해 들어서 42% 상승을 했는데 코스닥은 25%. 그러니까 한 40% 가까이 코스피에 비해서 코스닥이 상대적으로 좀 덜 오른 그런 상황이 좀 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거는 늘 그래왔듯이 지금 시장은 지수 중심, 특히 이제 대형주 중심으로 가다 보니까 당연히 대형주가 몰려있는 코스닥, 그리고 그것도 또 반도체 중심이지 않습니까? 코스피가 잘 갈 수밖에 없는 거죠. 결국은 이 코스피 중심의 훈풍이 이제 이를테면 조선업으로 따진다고 그러면 조선 4사 중심의 이 어떤 강세가 나중에 기자재지로 확산됐을 때 이렇게 기자재들까지 같이 오르는 이런 것으로 나타나는 것처럼 코스피가 먼저 오르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반도체 같은 경우 이제 반도체 소부장 쪽으로 이 매기가 확산이 돼서 코스닥이 같이 오르는, 그러니까 키 맞추기가 나타나는 이런 현상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요. 따져보면 지금 코스닥이 어떻게 보면 코스피보다는 그만큼 덜 올랐으니까 상대적으로 추격을 한다고 그랬을 때는 코스닥 쪽에 투자하는 게 나을 수도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죠. 그거는 물론 전제가 외국인 순매수라든가 이런 전반적인 시장 흐름이 양호하다고 할 때 얘기가 좀 되겠습니다. 떨어질 때는 코스닥이 훨씬 더 많이 떨어진다는 거 여러분들 잘 아시는 거니까요. 시장에 대한 얘기 이렇게 좀 정리를 좀 해보고요. 개인 얘기 좀 해보죠. 너무 올랐다 최고치 랠리에 하락 베팅하는 개미.
기다리던 조정은 오지 않는다라는 주식시장의 유명한 격언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 개인 투자자들은 조정을 기다리고 있는 거죠. 사실 이거는 올해 들어서 뭐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는 일반적인 현상이기도 합니다. 지난 6월, 7월 주시장이 3,000선대 아래에서 3,300선대까지, 그러니까 2,400선에서 3,300선까지 이렇게 급등을 할 때도 사실 주체는 외국인이었고 개인은 사실상 그때도 계속 팔거나 인버스 상품을 주로 매수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죠. 그러니까 시장의 흐름과 거꾸로 가는 그런 모습이 좀 나타났습니다. 지금도 이번에도 역시 마찬가지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 거고요. 최근 일주일 동안의 ETF 시장 상황을 보면 코덱스 200 선물 인버스 2배 표현이 좀 나오죠. 그러니까 인버스인데 그것도 2배 레버리지라는 상품이 2,900억이 팔려서 가장 많이 팔렸고요. 코덱스 200, 그다음에 코스피 200 지수 역방향으로 추정하는 이런 상품도 700억 넘게 순매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인버스 그리고 거기에다가 레버리지 이것까지 겹쳐서 지금 개인들은 코스피가 하락할 것이다라는 쪽에 좀 베팅을 하고 있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지금 과거에도 보면요, 2011년, 2017년, 2020년 이게 코스피 지수가 사상 최고치를 경신한 그 전례 때 보면 한 그 이후에도 코스피가 한 6% 이상 더 상승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최고치를 돌파를 하면 코스피가 그 힘에 의해서 관성에 의해서 한 6% 이상 더 주가가 올라간다 이런 얘기가 좀 되는 거죠. 그렇게 따지고 본다 보면 지금 인버스나 고버스에 투자를 하는 개인 투자자분들은 손실이 좀 더 커질 수 있는 여지가 분명히 있습니다. 특히 레버리지 같은 경우는 뭐 두말할 이유가 없고요. 그래서 좀 이런 부분들이 과연 좀 결과가 좀 우려되는 부분이다 볼 수가 있습니다. 지난 6월, 7월에도 고퍼센 인버스 투자자분들이 상당히 좀 손실을 좀 많이 봤다라는 걸 우리가 이미 여러 차례 좀 확인을 했기 때문에 일단 FOMC 이후에 시장에서 원하는 올해 3번, 내년, 그러니까 이번 9월까지 해서 3번, 내년 상반기에 3번 이 어떤 시장의 기대치에 못 미칠 경우 단기 조정이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시장에서 보고 있는 시각도 있긴 합니다. 그 부분으로 갈지 아니면 시장에서 원하는 수준으로 연준의 점도표가 나와서 오히려 한 번 더 세게 갈지 참 이번 주 후반이 되겠죠. FOMC 결과가 또 주목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자, 세 번째, 보통 주식이 오르면 위험 자산이 오르면 좀 안전 자산들은 좀 가격이 떨어지기가 일반적이죠. 예를 들어서 주식이 막 시장이 화랑을 보이면 채권이나 그다음에 금 같은 경우는 가격이 떨어지기 마련입니다. 그러니까 뭐 주식, 코인 오르고 금, 채권 이게 일반적인 생각이죠. 근데 요즘은 다 오르죠. 금값도 지금 사상 최고치 갱신하고 있고요. 코인 가격도 다시 16,000달러 넘어서 다시 강세로 좀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표 한번 보죠. 그 이유를 이 표로 좀 설명을 이데일리는 좀 하고 있는 겁니다. 미국의 M2. 그러니까 현금화할 수 있는 모든 자산을 합친 게 이제 M2인데 통화량인데 이 M2 통화량이 지금 보시면 우상향이죠. 엔비디아 주가처럼 계속 우상향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시중에 계속 유동성이 공급이 되고 있다 이런 얘기가 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시장에 계속 돈이 두르고 있으니까 위험 자산에 대한 위험 리스크가 줄어드는 거죠. 그러니까 계속 주가가 올라가는 거다. 이런 얘기가 좀 되겠습니다. 미국, 우리만 지금 연중 최고치를, 역대 최고치를 경신하는 게 아니라 한국, 미국, 일본, 베트남 지수들이 이달 들어서 모두 사상 최고치를 좀 경신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백그라운드에는 역시 미국의 연준의 금리나 기대감이 높아졌던 게 좀 자리 잡고 있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금리라가 아주 대표적인 시장 유동성 공급 조치니까요. 이런 부분들도 좀 있고 전체적으로 지금 시장에서는 계속해서 우리도 지금 사실은 계속해서 이제 22일부터 또 이제 소비 쿠폰이 이제 지급이 됩니다만 한국도 계속해서 유동성을 공급하는 그런 정책을 펼치고 있고 지금 유럽 상황도 되게 좋지 않죠. 긴축이냐 그다음에 완화냐 논란이 있긴 합니다만 저렇게 계속해서 가다가 경기가 안 좋아지면 유럽도 또 금리 인하할 겁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높은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계속해서 언제까지 이렇게 위험 자산이 주가가 오를 거냐 이런 거에 대한 우려감이 좀 있고요. 그러면서도 금리 인하 이후에 계속해서 시장이 갈 거다라는 강세론, 지금 미국 시장에서 좀 팽팽하게 좀 맞서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어쨌든 역시 FOMC가 여기에서도 뭔가 분수령이 될 수밖에 없겠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2차 소비 쿠폰 22일부터 이제 다시 지급이 좀 되고요. 이번에 10만 원이죠. 또 적지 않습니다. 1차 민생회복 소비 쿠폰 업종별 사용액을 좀 보면은요.
식당에서 제일 많이 썼고요. 마트, 식료품 샀다는 얘기죠. 그다음에 편의점, 병원 약국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편의점이 상당히 좀 많이 좀 쓰고 있는 그런 대표적인 유통처가 된다 이렇게 이해가 좀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도 소비 쿠폰 2차로 이제 사용이 되다 보면 결국은 이쪽에서 또 수혜가 있지 않겠냐 이런 기대감이 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코스피 유통지수 같은 경우도 전거래 대비해서 28포인트나 좀 올랐고요. 음식료, 담배주도 주가가 좀 올랐고 그다음에 편의점주, BGF 리테일, GS 리테일 같은 편의점주죠. 이쪽도 좀 상승을 했고 백화점, 마트주도 대부분 1, 2% 좀 오르는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뭐 무슨 반도체나 바이오나 이런 요즘에 잘 나가는 주도 섹터에 비하면 상승폭이 좀 그렇죠. 근데 이렇게 꾸준히 오르고 있는 겁니다. 이런 좀 재료가 있기 때문에요. 그 중에서도 오늘 이데일리 기사는 이번에는 편의점이 조금 더 수혜를 보지 않겠느냐. 왜냐하면 금액이 지난번보다 좀 작기도 하고 지난번에 한번 썼기 때문에 이번에는 편의점 같이 이렇게 좀 두고 조금씩 쓰는 게 좀 많지 않겠냐 이런 얘기들 좀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또 편의점에서 파는 담배 또 편의점에 요즘에 그 레토르 식품이나 이런 것도 좀 작게 포장해가지고 하는 그런 대신 가격은 좀 높죠. 이런 제품들을 만드는 그런 음식료 회사들의 주가가 이번에 좀 긍정적이지 않겠냐 이런 얘기를 오늘 기사에 담아내고 있습니다. 예, 마치겠습니다.